사업을 혹시 고민하시거나 아예 해왔던 전공과 몇십 년 동안 일하셨던 회사와 과거에 갖고 있는 경험과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지금 하는 일이 연결돼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은데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시작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빈티지 의류업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2년차 김정현입니다. 버려지는 의류를 광내가지고 세탁도 하고 더 예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새롭게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근방에 버려지는 의류를 모아놓은 창고형 매장이 되게 많아요. 저같이 그 물건을 떼러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벌 한 벌 셀렉하든지 그래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는 면 중 하나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포인트, 예쁜 면들을 저는 한 번씩 더 천천히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 어떤 포인트를 더 알아내줘서 구매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져온 제품 중에는 트위드 자켓이 취향을 타지 않다 보니까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제일 인기가 많았고 또 정말 잘 가져왔다. 사실 시중에 트위드 가격이 원자재가 높아지다 보니까 10만 원대 이상은 훌쩍 넘게 되는데 빈티지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저희 연니아 클로젯 같은 경우는 시중가보다는 정말 반값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작은 까칠한 면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켓 경우는 사실 면 소재를 되게 많이 데려오는 편이고 편안하게 착용감이 있는 제품을 더 오래 입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가시면 더 잘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연니아 클로젯을 하기 전에 연니아 마켓이라고 지인들에게만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게 저의 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용돈 겸 또 나의 의류로 필요한 사람한테 얼마큼 잘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갖고 있는 의류만으로 판매했었거든요. 하다 보니 엄청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너한테 샀던 옷이 요즘 내가 제일 잘 입는 옷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내가 업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오픈하게 된 게 연니아 클로젯이거든요. 지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연니아 마켓 시절을 겪지 않았더라면 연니아 클로젯 상호명으로 오픈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었을 것 같아요. 빈티지 마켓의 매력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유행을 타지 않는 옷들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지금 생산되고 있는 옷은 지금 현재의 트렌드만 맞춰 있는 거잖아요. 스파 브랜드의 옷이나 그런 비슷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사한 디자인이나 패턴에 익숙해져서 길 가다 보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옷, 검정 모폴라에 넥클래스 하나 끼고 같은 청바지에 흰 티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빈티지 의류를 입문하시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신다면은 조금 더 자기의 특색을 살려서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유일무이하게 예쁜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빈티지 마켓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학생 시절부터 뭔가 파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바다나 장터 같은 데 있으면 꼭 가서 참석해서 판매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의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남들보다 한 3-4배가 더 많았거든요. 의류 양이. 그때 당시에 막 연애하는 친구들도 많고 썸 타는 친구들도 많은데 20대 초다 보니까 돈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기숙사 안에서도 장터처럼 친구들 옷을 대여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은 판매하는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의류를 판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새 의류를 판매하는 것보다 빈티지 의류를 판매하는 거에 더 익숙하고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이것저것 해보는 건 다양한데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중국어 드라마에 막 빠지고 이러면서 난 중국어 좋아하나 보다. 나 중국어 잘하네. 그럼 난 중문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중문과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중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수원 작은 학교에서 잘했던 것뿐이지 큰데 나오니 정말 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이곳에서도 어렵구나 생각에 전과를 하게 됩니다. 행정학과에 가게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도관이시기 때문에 행정학과에 가서 교도관이 돼야지라는 생각에 전과를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교정학을 공부하다 보니 너무 어렵고 전과를 했는데도 여기서 꿈을 제대로 못 찾는구나 생각에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복수로 전공했던 게 심리학이었거든요. 심리학 수업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심리학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업을 삼고 사시려면은 대학원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자신도 없었고 애초에 내 업으로 살리기 쉽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졸업이 다가올수록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한참 하던 때에 꾸준히 제가 잘하고 있던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빈티지 의류를 열심히 꾸준히 판매했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 일을 살려보면 어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모든 대학 공부는 또 그만큼 시간도 들지만 돈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행정학과로 전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환경적으로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자긍심을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도시 환경 수업을 들었을 때 오염의 주범이 폐기 의류물이 많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더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거에 자긍심이 들 수 있었고 중문과에 처음 진학하지 않았더라면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심리학 수업 들으면서도 지금은 고객님들과 대화하고 함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돌이켜보면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연결돼 있는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은데 모든 경험들은 버려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자기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시작하다 보면 과거도 너무 불행해지고 지금 현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운 부분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프레임이 되게 강한 사회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도 실패하면은 무능력해지고 이 세상에서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들이,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해봐 라고 말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도전을 해보자라는 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혹시 고민하시거나 또 아예 해왔던 전공과 몇십 년 동안 일하셨던 회사와 과거에 갖고 있는 경험과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에게도 일단 두렵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실 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면서 해보니까 괜찮네? 자주 부딪혀보니까 생각보다 안 무섭잖아? 라는 스스로의 단단한 경험을 갖추신다면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조차도 안 해보면은 몰랐었던 경험들이지만 그래도 이 연리아 클로젯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해볼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 저의 세상을 조금 더 확장시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꾸준히 두드리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응원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